오늘의 강의는 동기발전기의 등가 회로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등가 회로를 이해하는 게 이번 학습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일단 각 구성 요인들을 찾아보고 이것을 이용해서 등가 회로를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견했던 여러 구성 요인들의 관계를, 구성 요인이라면 뭐 전압과 전류고 있겠죠. 특히 전압에 대해 맞춰 있습니다. 이 전압 요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벡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왼편 그림은요, 동기발전기의 결선도이고요, 오른편 등가 회로입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그 결선도를 통해서 어떻게 등가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진 계자가 보이시죠? 이것이 오른편 등가 회로의 여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계자 회로는 나머지 회로와 직접적인 결선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종종 생략해서 등가 회로를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 그 결선도에 보시면은 권선들이 있죠? 전류가 들어가는 거, 나가는 표시되어 있는 요 권선들이 있죠. 이 권선들이 바로 전기자라고 하는데, 이 전기자가 바로 그 오른편에 있는 태극 모양, 이게 요걸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동기발전기의 전기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가 발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류 전원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또 삼상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도에 보시면은 Z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부하, 전류 소모하는 곳인데요. 요거를 삼상 연결로 했기 때문에 등가 회로에서도 이렇게 Z 모양이 있고 삼상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 사이드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가운데 있는 건, 가운데 있는 건 유도 기전력을 깎아먹는 원인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요,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전기자 반작용 중에 그 인덕턴스 부하이고, 이럴 때는 감자작용이 일어났죠. 결국 감자작용은 전압을 깎아 먹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서 코일을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해서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이름을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전기자에서 누설되는 자속입니다. 전기자의 자속이 전압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돼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만큼 전압이 높아지지 못하겠죠.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전기자와 직렬로 코일을 연결하고요. 이것을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즉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동기 리액턴스 XS라고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요, 전기자 권선의 저항입니다. 권선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안의 저항은 유기 기전력을 깎아먹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동기 임피던스 ZS라고 쓰고요. 이것은 RA 더하기 JXS라고 씁니다. 여기서 XS는 그 전기자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이 동기 리액턴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를 합쳐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동기 발전기의 등가 회로에 있는 각각의 그 전압들이 요소들에 이제 전압이 걸리겠죠. 그 요소들, 즉 전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 벡터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중성점은 이상적으로는 0V이기 때문에 그 전기자에 있는 중성점과 그다음에 부하에 있는 중성점을 이렇게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KVL을 적용시킬 겁니다. 이 폐회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우리가 삼상 동기발전기의 등가회로 이걸 적용하면 교류 전원에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했고 이것이 동기 임피던스와 그리고 부하의 전압이 나누어 걸리더라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유기기전력 E는요 동기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하 VS하고 단자전압 V의 합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벡터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특성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벡터도에서는요, 무엇이 빠르고 느리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빠르다, 느리다 보면, 자, 보시면은, 자, 벡터, 자, A와 B 중에, 이제, A가 B에 비해서는 빠르다. B는 A에 비해서 느리다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벡터를 합산하는 방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벡터 A와 B가 보이시죠? 이게 두 개가 합치면 벡터 C가 된다. 예,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각 등가회로의 요소들이 어떤 벡터를 갖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하전압 V가 있습니다. 이때 전류 I는 대체적으로 이제 L하고 R부하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니까 지상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단자전압 V와 이때 흐르는 전류 I의 위상이 발생을 하고 이 위상의 차이를 역률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각도를 세타라고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기자 저항 RA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RA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류가 그 저항에 흐를 때는 그 동상, 전류가 그 자체가 이제 동상이니까, 예, 그때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동상이죠. 그래서 전류의 벡터의 방향과 동일하게 방향을 유지하고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 리액턴스 XS에 걸리는 전압은요, 전류 곱하기 동기 리액턴스, 그리고 이제 J가 곱해져 있죠. J는 이제 90도 차이가 난다는 의미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전류보다는 90도 앞서 있게 이 벡터를 그리겠습니다. 파란색 벡터 보이죠? 바로 요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파란색 벡터와 그 오렌지색 벡터를 보면 90도 차이가 나 있죠. 근데 A 벡터가 그 파란색 벡터가 빨라요. 그리고 오렌지색 벡터는 느려요. 네, 그러니까 전류에 대한 건 느려지고 전압에 대한 건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르다. 90도 차이 났다. 왜? 지금은 지상부하, L부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동기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 이것은 VS라고 하는데요. VS는 I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RA 더하기 그리고 J하고 I 곱하기 XS, 요거 동기 리액턴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벡터 가도를 보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동기 임피던스에서 VS만큼 차감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만큼 단자전압 V에 출력이 되더라. 그래서 이는 VS 더하기 V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벡터도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기전력 E하고요 단자전압 V 사이의 각을 우리는 부하각이라고 하고요. 요 모양을요 기호를 델타라고 읽습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등가회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전압 관계를 이해하는 것. 요 두 가지만 이번 강의에서 충분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